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가 지수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하시는데, 물론 저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방향성만 얘기를 보통 하시고, 실제로는 이 파생 상품 중에 옵션이라든지 뭐 선물, 즉 퓨처스 같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혀 문외한으로 계시면서, 그러니까 주식 부분에 대해서만 방향성 게임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뭐 틀리진 않습니다. 좋은 주식을 사서 계속 가지고 가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이런 그 파생 상품이라는 게 괜히 나왔을 리도 없겠죠. 그렇죠? 파생 상품이라는 것이 을 가지고 주가 지수를 예측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한번 연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각 옵션의 월물에 따라서 한 달에 한 번씩 옵션의 만기가 오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었을 겁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한 번, 분기에 한 번은 세마녀의 날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냥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나가면서 질문이 생기면 질문이 생기는 대로 해서 옵션으로 주가지수를 예측해보고 실제로 옵션 매수 매도 전략을 펼쳐나가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12일이고요. 12일이고요. 오늘에 대한 옵션 매수 주체, 옵션에 대한 주체들을 보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베스트 증권에 있어서 만기 추정 손익에 있어서 외국인의 포지션인데요. 요걸 이제 누적으로 바꿔놓으면은 외국인의 옵션 포지션이 이렇게 나옵니다. 좀 뭐 복잡해 보이실 수가 있겠지만, 자, 순매도를 쳤다라는 거는 그 이상으로는 잘 안 넘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누적으로 보면 물론 지난주 옵션 만기가 끝났으니까 실제로 금요일, 월요일, 오늘 뭐 두 번 있죠. 그러니까 이틀만 보고는 잘 모르긴 하지만 지금 분위기 자체가 미국은 실적 장세로 가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모멘텀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번 주부터 옵션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 나가는데 저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만기 끝나고 바로 금요일부터 포지션을 잡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전체적인 것을 한번 보니까 외국인은 누적적으로 보니까 오늘 423 정도에서 선물이 끝났는데요. 440 뭐 정도, 442 정도를 많이 팔았고 440 플러스 마이너스 5 정도로 많이 팔았습니다. 콜 쪽에서요. 그러니까 423 위에서 한 20포인트 위에서 팔았죠. 그리고 423 아래쪽에 풋을 많이 파는 데는 요 부분은 그 한 395 부분, 400 부분에서 많이 팔았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매수는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일단 매도 쪽으로 얘는 이쪽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누적 포지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팔았던 데를 보면 440과 그 다음에 395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쪽을 보면 여기가 0입니다. 이쪽 그대로 외국인의 포지션을 가지고 간다 그러면 이 사이에 있으면 외국인은 옵션에서 먹는 형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그 그래프거든요. 요 그래프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그리고 445 정도를 넘어가면 외국인은 손실이 나는 포지션으로 볼 수 있겠죠. 선물 개념으로 하면은 잘 안 오실 수가 있으니까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아래쪽으로는 2,900, 위쪽으로는 한 3,252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까지의 포지션에서, 누적 포지션에서는 이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4월 물이니까, 아니, 5월 물이니까 5월까지 그렇습니다. 5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 그렇겠죠. 자, 그래서 2,900과 3,252 정도가 외국인의 지금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당장의 포지션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요거는 제가 앱을 두 가지를 쓰는데요. 아까 거는 이베스트 증권이고, 요거는 그 유안타 증권 겁니다. 제가 수수료가 싼 대로 계속 옵션 포지션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앱이 좀 많습니다. 수수료가 최대한 쌓아야지 안 그러면 그 수수료에 녹아 죽죠. 그래서
대략 그 이벤트를 하는 쪽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면은 오늘 투자자 전체를 한번 본다 그러면 외인 합계 개인입니다. 실제 저는 그렇게 뭐 그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는 게 외인이 뭐 3천억 팔았다. 이거 3천억 팔았죠, 오늘. 개인은 6천억 들었고 기관이 3천억 팔았습니다. 그렇죠? 코스닥은 뭐 외인이 오히려 뭐 390억을 사면서 좀 많이 올랐고 오늘 아까 잠깐 보니까 1000을 넘었더라고요, 코스닥은. 그런데 자, 보시면 그 외인의 콜옵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어디서부터냐? 선물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까지가 바로 이 파생 부분인데요. 외국인은 콜옵션을 팔았고요. 풋옵션도 팔았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사이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쪽 양쪽을 다 팔았다라는 것은 어떤 범위 구간에 놔두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개인은 아래쪽 풋옵션을 사서 아래쪽 방향을 좀 많이 봅니다. 현물은 많이 이렇게 샀는데 오히려 풋을 사면서 아래쪽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내일 가기보다는 요 가두면서 내일은 약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포지션을 잡아 나가야 되겠죠. 단 콜옵션, 풋옵션은 하루에도 막 바꿀 수, 되게 빨리 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절대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성은 예측할 수가 있겠죠. 물론 옵션을 얘기하면서 방향성을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옵션은 뭡니까? 옵션은 방향성이 아니고요. 방향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변동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개념에 대해서 볼래티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수급으로 보면서 주가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해 보는 것에 중점을 좀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프로그램도 뭐 외국인 팔았고요. 보통 프로그램은 개인이 못 쓰니까 프로그램 매수가 나오면 기관이나 외국인 걸로 보면 됩니다. 뭐 아까 말씀대로 코스닥은 1000을 넘었네요. 그리고 주가 지수로 보면 3100입니다. 여기가 선물 지수로 아까 243 정도 됐었죠. 자, 그러면 지금 잠깐 결론을 내려보면 누적, 아까 이베스트 증권에서 잠깐 봤었던 누적도 일정 범위 내에서 외국인은 주가 지수를 놔둘 거다라고 예측이 됐고요. 오늘 당일도 보면 이렇게 양쪽을 양매도를 하면서 놔뒀죠. 아까 그 범위는 당일 것을 한번 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식의 방향성 없이 가운데 쪽에다가 양쪽 왼쪽과 오른쪽에 포지션을 놔두면서 그 안에다가 놔두면서 가져갈 확률이 높다. 그럼 그걸 뭘로 가져가냐면요. 보통 이쪽 현물로 가져간다기보다는 요 선물을 가지고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방향성 게임이라고 하고요. 이쪽 콜옵션, 풋옵션 쪽을 변동성 게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들어가면은 더 재밌는 게 있는데 이렇습니다. 자, 그럼 결론. 자, 이렇게 놔두고 간다. 그러면 나도 어느 정도는 좀 안심을 하고 세 개의 주체인 외인, 개인, 기관이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 뭐 개인이 지금 올라오긴 하지만 외인 쪽의 포지션 자체가 5월 달까지는 어느 정도 가두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을 이렇게 가져갔습니다. 저는 지금 보통 지금 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콜과 풋을 둘 다 매도를 했는데요. 이 매도를 한 거에 있어서는 가만 보면은 여기서 보면 콜을 매도 3,400 정도 위에 있는 거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3,100에 있으니까 3,400, 그 다음에 2,800 정도 거를 풋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 포지션은 대충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5월 만기, 5월 둘째 주 목요일이 온다 그러면 얼마를 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되는가라고 하면은 대략 총 매입이라 그러지만 매도입니다. 매수, 매도. 매입에는 매수와 매도가 있어요. 매수, 매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중에 매도를 가져간 거죠. 여기 보시면 아시게 되겠죠. 이렇게 매도를 가져갔습니다. 금요일 날은 매도를 살짝 치면서 2개를 가지고 있었고요. 이쪽 풋은 3개를 매도를 쳤었습니다. 근데 오늘 장을 보면서 5개, 3개를 더 늘리고 이건 1개를 늘렸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델타 헤지라 그러는데요. 델타 헤지, 방향성에 노출되지 않게 맞춰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날하고 오늘 보니까 만기까지 가져가면 91만 5천 원이고 오늘 지금 총평가가 73만 5천 원이 돼서 총손익이 17만 7,470원이 났죠. 뭐 수익률 이렇게 한데요. 매도는 그렇게 크게 치질 않기 때문에 이런 식입니다.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샘플 계좌로 이렇게 놔뒀고 계좌는 한 2-3개 정도 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결론 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보면 여러 가지의 예측이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이런 형태, 즉 이렇게 봐서 이 상태에서 지수는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내가 가진 주식들이 어느 정도로 확 빠지거나 확 오르는 것은 개별 주식 외에는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그 외국인 수급으로 또 주가 지수를 예측을 옵션으로 해봤습니다. 한 달 동안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 올려서 파생으로 보는, 파생 옵션으로 보는 주가 지수 예측, 주가 지수 딱 맞춘다는 거 아닙니다. 레인지를 맞추겠다는 거죠. 이런 것을 한번 실험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